AI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업용 AI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AI의 정확도와 추론 능력이 향상되면 AI 업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혹자는 AI가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먹는 것을 넘어 임금을 먹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I Deep Dive. (20년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AI 이야기, AI Deep Dive.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글로벌 AI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연주 연구원입니다. 얼마 전 세일즈포스에서 고객센터 AI인 에이전트 포스를 공개했는데요. 이 소피라고 불리는 이 AI는 고객이 옷이 사이즈가 안 맞다고 하자 언제 샀고 어떤 제품인지 바로 파악하고 고객의 과거 구매 내역으로 봤을 때 다른 사이즈가 더 적절할 것 같다고 추천해 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닌데요. 고객이 내일 당장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자 매장별 재고를 확인하고 바로 제품을 보내줄 수 있는 매장의 주문까지 내줍니다. 세일즈포스는 25년 여름부터 이 에이전트 포스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시작해서 25년 말까지 10억 개의 에이전트를 만들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가격도 놀라운데요. 에이전트 포스의 대화당 비용은 기본 $2로 현재 산업 평균의 4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만약 데모 영상대로 구현이 가능하다면 고객센터 산업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22년 말 챗 GPT가 나온 뒤 23년과 24년은 이 챗 GPT를 쓸만한 챗봇으로 발전시키는 시기였다면 25년과 26년은 AI가 적절한 추론과 액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Deep Dive. 세일즈포스뿐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이 25년 기업용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고객센터 AI에서 시작해서 마케팅, 인사관리, 재무관리, 회계 등 사실상 지식 노동자들의 전 영역에 특화된 에이전트들이 출시될 전망인데요. 엔비디아는 아예 기업들이 쉽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AI의 잠재 시장 규모가 대폭 커지게 되는데요. 혹자는 AI가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먹는 것을 넘어 이제는 지식 노동자의 임금을 먹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식 노동자의 연간 임금은 5천조 원이 넘습니다. 관건은 AI가 정말 신뢰성 있게 정확한 추론을 하고 실수 없이 액션을 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이 챗GPT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기본적으로 확률에 기반한 답을 하기 때문에 답변이 틀리기도 하고 또 복잡한 추론을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최근 에이전트적인 접근법이라는 방법론으로 AI의 정확도와 추론 능력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AI 석학 중 한 분인 앤드류 잉이 주장하는 에이전트적인 접근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AI의 문제를 AI가 고치게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반추, 도구 사용, 계획, 그리고 에이전트 간 협력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반추는 AI가 한 답변을 다른 AI가 반추하게 함으로써 정확도를 올리는 것이고요. 도구 사용은 AI가 외부 데이터베이스 등 도구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현재 시에라 AI와 같은 미국 스타트업들은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 7개의 에이전트를 활용해 답변을 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 그 기업 가치가 6조 원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추와 도구 사용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이라면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방법론이 계획과 에이전트 간 협력입니다. 계획이란 AI가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세분화하고 필요한 하위 단계와 도구를 식별하며 다양한 모델을 호출하는 방법론인데요. 최근 오픈AI에서 공개해 화제가 된 GPT-5.1이 이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I 모델은 질문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답을 하는데요. 이와 달리 GPT-5.1은 다양한 단계별 해결 방법과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수학 문제 풀이와 같이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성능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16년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수를 두기 전에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는 기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것과 유사한데요. 기존의 AI는 사람들의 기보로 학습해 이 사람의 능력치를 뛰어넘기 어려웠지만 알파고는 AI가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만들고 학습함으로써 사람을 뛰어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르는 방법론은 다양한 에이전트를 만들어 서로 협력하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오토젠이라는 프로젝트는 코드 생성에 필요한 작업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이들 간의 대화를 통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해 보았고 결과적으로 단일 에이전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치 사람도 여러 사람이 협력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에이전트끼리 협력을 하면 더 나은 성과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계획과 에이전트 간 협력이라는 방법론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AI 모델은 모델과 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계속 키움으로써 발전해 왔지만 추가적인 발전의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모델이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들거나 여러 모델이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방법론은 앞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죠. 나아가 지금까지의 AI 발전이 사람의 성능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 두 가지 방법론은 사람의 성능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AI Deep Dive. 기업용 에이전트의 본격적인 등장과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발전이 투자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AI의 잠재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4년에도 AI 과잉 투자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 쓸만한 기업용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면 25년에 AI 투자는 오히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과 구글 등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의 실적도 시장 기대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생성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필요한데 아직도 글로벌 IT 지출 중에서 이 클라우드의 비중은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AI용 클라우드는 막대한 자금으로 GPU를 사야 하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높아서 탑3 업체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용 AI 에이전트는 중기적으로 새로운 소비자 플랫폼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서비스의 게이트웨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은 검색, 소셜미디어, 이커머스 등 각각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하나의 전장에서 싸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검색에서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는데요. 최근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유의미한 사용자를 모으며 성장하고 있고 오픈AI도 검색 엔진 분야에 진출했으며 메타도 검색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구글은 키워드 검색에서는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랭킹 시스템으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해 왔지만 AI 검색에서는 AI가 직접 컨텐츠를 읽고 관련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메타는 소비자용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24년에 출시한 메타 AI는 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돌파했고요. 25년에는 기업이나 인플루언서가 챗봇을 만들 수 있는 AI 스튜디오를 상용화할 예정이죠. 구글과 아마존도 25년에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인 만큼 25년부터는 본격적인 트래픽 싸움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메타는 이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 특성상 사용자들이 젊고 또 사용 목적이 재미와 교류라는 측면에서 트래픽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AI 에이전트 시장을 장악한다면 그 파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타겟팅 효과가 강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오프라인 광고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커머스 산업에서도 생성 AI를 적용하면 개인화된 쇼핑 비서 등이 등장해 구매 전환율을 높여줄 전망입니다. 한편 AI 기술의 발전이 IT 하드웨어 업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첫 번째, 빅테크의 AI 투자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두 번째, 기술 발전의 패러다임이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로 전환됨에 따라 빠르고 효율적인 추론이 가능한 추론 반도체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중기적으로 이 AI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스마트 글래스처럼 차세대 디바이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AI Deep Dive.
최근 AI 관련 업체들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이 밸류에이션과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잠재 시장 규모 자체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AI 에이전트가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시장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AI 경쟁력 있는 업체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소 투자로 인해서 중장기 AI 시장에서 뒤처질 때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겠죠. 25년 빅테크 업체들의 AI 관련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주식시장은 중장기 AI 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테크 중 탑픽은 메타를 제시합니다. 메타는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AI 인프라 투자로 온라인 광고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생성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더 많은 데이터로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플라이휠 효과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용 AI 에이전트 경쟁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인데요.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 특성도 다른 빅테크 대비 생성 AI 적용에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메타 AI, AI 스튜디오 등에서 만들어진 챗봇들이 대화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로 발전하면 중장기적으로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도 클라우드 부문은 예상을 상회하는 호실적이 기대되는데요. 아마존의 경우 이커머스 분야의 생성 AI 적용 전략이, 또 알파벳은 AI 검색에서의 경쟁력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 리포트 글로벌 AI를 확인해 주세요. AI 딥 다이브. AI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실제 AI 기술은 예상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25년에 기업용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출시되어 지식 노동자가 하는 일 전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그 잠재 시장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 계획과 AI 에이전트 간 협력 등 이 에이전트적인 워크플로우는 AI가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자체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때문에 마치 영화 허처럼 사람의 능력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죠. 아직 시작 단계인 AI 혁명,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AI 딥 다이브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달 한 번씩 다이브 박연주와 함께 다이브 에야 재밌게 알아봐 쉽게 알아보는 시간 애널리스트 20년 박연주와 에야 세상 속으로 go